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선명성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I'm 시즌 12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치 시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스펙트럼 시간입니다. 성향상 제가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짧아요. 네.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김선재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남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스펙트럼은 PD님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줄을? 아니, 이따 여쭤볼 거예요. 그게 맞냐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 원래 자기만 보잖아. 네. 그리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직국장을 지냈죠. 네, 권오철 중부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오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 국민의힘 소속 대전 동구의 박철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동구의 박철용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하고 이번 시즌 같이 할 건데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에는 한 번씩은들은 나와 보셨죠? 네. 우리 뭐 남가연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고정하셨었고, 그렇죠? 우리 박철용 의원님도 고정하셨었고, 네, 고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짧게 짧은 고정. 하는데. 네. 그리고 김선재 부위원장님하고 권오철 교수님은 출마했을 때 그때 들렀었었죠. 장동규 위원장님과 같이. 맞아요. 텔레비전 예. 네. 그거 좋았는데.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재밌었는데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저요 더 좋은 걸 또 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럼 시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랑 장동경 위원장이랑 시켜주세요. 그 분이? 네. 정치인톡도 되게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잘 바빠요. 일주일에 그 서로 인사들 일단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원래들 아시고 계시는 사이인가요?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네,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아니고 그냥 네. 정보만 가지고 있던. 정보만 아이고요, 갖고 좀 있는? 전에 네, 명함을 나누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몰랐죠, 솔직히. 네. 김선재 부위원장님은 김선재 10회나 이런 부위원장님은 거에서 네, 많이 뵙고 맞아요. 많이 봤을 거고.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로 남가 위원장님은 현장에서 자주 뵀었고 네. 나머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화면에서 자주 뵀어가지고 화면에? 실제로 처음 뵀습니다. 저분들 화면에서 안 나오는데. 라디오도 나오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로. 네. 네. 우리 권오철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분들. 예, 저는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이랑 우리 김 부위원장님은 뵙는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네, 말씀은 뭐 이름이라든지 뭐 방송하시는 것도 봤고 우리 박철용 의원님이야 뭐 자주 보는 사이고요. 자주 보는 사이고. 예, 원래 의원 되시기 전부터 저 알았던 사이입니다. 원래 예, 어떤 예. 인연이에요? 그 선후배 뭐 대전이야 뭐 다 선후배들의 이제 관계들이 다 있어요. 대전 다 안 그런데 우리 둘이 선후배는 아니잖아. 나이가 그럴 나이는 아니지. 저기 저 액면가보다 많이 드신 분이라고 정 PD님은. 네. 우리 박철영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 세 분. 저는 남가연 위원장님, 김선재 부위원장님 오늘 처음 뵙고요. 근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특히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님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권오철 교수님은 뭐 워낙 또 친분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스펙트럼을 정치 성향으로 좌우를 나눌 게 아니라 이렇게도 구분해 봤거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누가 가진 자 같아요? 가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진 것 같아요. 진가니까. 제가 애가 넷이나 있거든요. 아들 그런 셋 쓸데없는 다.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사실은 가진 자 측에 속하지 않나요? 통상? 통상 많이 가지죠. 네. 저희도 많이 가졌는데요. 그렇죠. 부채를 많이 가졌죠 거기는. 네, 그런 거 말고요. 정의당하고 진보당은 좀 상대적으로 정당 규모나 아니면 뭐 그동안의 현역 의석수라든지 봤을 때 좀 덜 가진 자. 못 가진 자. 네. 그래도 저희 뭐 대전시당 당원만 3,400명이고 노동자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비가 가장 많이 그 인원에 비해 되는 곳이 아마 정의당이나 네, 우리 맞습니다. 두 분 당이 더 밀도가 높을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민주당보다. 선거 결과는? 네. 이분들은 뭐 열성 지지자들이 워낙에 많으시고 그만큼 당비도 많이 내면서 희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더 많이 도와주셔야 맞잖아요. 되는데. 제 말. 네, 저렇게 주신 바대로. 굉장히 열정적이죠. 네. 참여율 높고 막. 마이크 들고 하세요. 시민들의 그 소액 후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난하네요. 왜 더 이상이 제일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우리 중에서 말씀하세요. 진보당, 아니 정의당 그 분들 제가 선거 기간에 몇 뵀거든요. 제 지역구에서도 같이 네, 홍승주 홍승주 그때 후보님 뵀는데 그 후보님들 모이는 우연한 사석을 봤어요. 굉장히 밝아요. 막 서로 막 으쌰으쌰 굉장히 밝고 그런 분위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두워요? 저희도 밝은데 분위기가 좀 어두웠다. 저희 엄청 어두웠죠. 요즘 얼굴 폈어. 안 그래요. 그 현역은 우리 박철영 의원께서 유일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뭐 한 번도 진출해 본 적도 없으시죠? 네. 될 거예요 곧.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얘기인 거고. 네. 지난 선거 과정 어땠어요, 우리 박철영 의원님? 유일한 현역 배지 들고 왔잖아 오늘 혼자. 오늘 우리 결산 감사가 있어가지고 오느냐고 배티를 좀 달고 왔는데 저 선거 때 분위기 알 거예요. 2018년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랑 같이 출마했던 분들 정말 다 떨어지고 다 낙선하시고 저만 정말 어렵게. 본인이 잘나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고 구조상 그랬던 거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요즘 그 LH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서 나름 또 기대해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출마를 시도했다가 그쵸? 컷오프 됐죠. 정확히 말하면. 왜 컷오프 됐어요? 아마 제가 본선에 그 경선을 했다면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경선에서 뭐 본인이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말하면 너무 궁색한 변명 같고 그런 거지만 저는 이제 재심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원래 다들 이제 컷오프되고 나면 그러니까 저분은 그 본인만 살면 돼. 이게 팬을 안 살려준다니까. 네, 그런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유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내가 왜 떨어지고 왜 컷오프가 됐는지. 왜 컷오프가 됐대요? 수치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제가 수치? 이제 뭐 1등이 될 수 있는 1, 2등이 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겠죠. 4명이서 했는데. 하지만 뭐 제가 조금 그 숫자적으로 제가 그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재심을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를 알고 납득을 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재심을 갔었는데 제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경선에 갔다라고 하면 저는 또 가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 가점. 그렇죠. 그때 꽤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마 뒤바뀌었을 수도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때가 아니었나. 아무튼 그래서 다음번 출마하면 청년 가점 받아요 또? 또 받죠. 근데 청년 몇 살까지예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아마 42인가 5까지는 될 겁니다. 45이면 청년이라기보다는 아저씨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원래 맞거든요. 이게 오히려 낮았다가 제가 이제 시당 청년위원장을 했을 때가 한 10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39에서 40 정도였는데 갑자기 45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내려갔나는 모르겠으면 제가 현재 뭐 당에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민주당하고의 색깔은 맞지는 않았죠. 네. 뭐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저 앞에 네. 지금 가점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남가연 위원장님께 네.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여성 점수도 끝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거 우리 당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 이번에 경선할 때 사선의 원내 대표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10점 여성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10%. 근데 그렇게 그쪽에도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여성 가산점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아 정의당의 정의당의 경우에는 여성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구나. 청년에 대해서만 청년과 장애인 후보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여성 후보들은 출마를 할 경우에 이제 여성 정치 발전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당은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깔때기를 예, 말씀하세요. 네, 깔때기를 대고 싶은데 저희 당은 성평등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마자의 50대 50%씩 성별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난번 총선 출마 이제 성별 비율을 보시면은 전체 정당 중 유일하게 여성 이제 출마자가 50%였다.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맞춰야죠. 어떻게 맞춰요? 지원자가 없는데. 네, 다 이제 후보를 발굴해서 어쨌든 맞출 겁니다. 어거지로. 그렇죠. 네, 마이크 들으셨으니까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께서는 출마 본선에 나가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낙선했는데 그때 몇 퍼센트 득표했죠? 2.18%입니다.
본인 생각보다 많이 얻은 거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보다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출발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5분 후보 중에 3등으로 시작한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3등. 네. 그 중에 한 분이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맞습니다. 후보 계시고 또 한 분이 어디 그 당이었죠? 애국당이시죠. 아, 네네. 뭐 가장 의미 있네요. 훌륭하신 분이네. 벽보를 붙인 거 아니에요? 네, 뭘요? 선거 벽보에 붙으셨던 선거 벽보를 분. 붙이셨잖아요. 네, 뭐다 대단하신 거네. 아니 저는 저기 컷오프 됐다니까. 죄송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선관위에서 돈도 돌려받지 않았어요? 얼마였죠? 아니죠, 못 돌려받았죠. 그때 뭐 10몇만 원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그거는 딴 거 그 뭐 일부 아주 일부. 네. 점자 공부비. 맞습니다. 네, 점자 그러니까 공부비. 그거 네. 얼마 찾아가라고 네. 했다고. 맞습니다. 네. 그렇고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도 출마 경력이 네. 있으시죠? 몇 번 하셨죠? 저는 2번 출마했고요. 한 번은 이제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고 한 번은 비례 후보로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적이 있죠. 다들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몇 퍼센트 득표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득표는 그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네요. 김선재 네. 부위원장보다는 많이 했나요? 일단 정당 득표 네. 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 거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보다 아니요, 죄송하실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선거 보면은 우리 박철룡 의원께서는 구의원이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은 총선 출마에 도전 어쨌든 하셨던 거고 한 분은 광역기초위원회 하셨던 거죠 각각. 네. 왜 그럼 가운데 계신 가운데가 아니죠? 권호철 교수님하고 김선재 부위원장님께서는 뭐 지방의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놀 바닥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시죠. 어려운 질문을. 아닙니다. 지방의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당시 출마를 하게 된 그 시점이 이제 국회의원 총선 시즌이었고 지방의회도 지금 당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인 네. 거고 우리 권호철 교수님은요? 예, 저는 원래 2014년도에 여러 번 제의를 지방의회는 받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이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뭐 제가 보기로는 저는 전공도 자치행정을 했는데요. 지방자치 중에서 특히 지방의원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지역사회를 정말 곳곳이 잘 알고 좀 그 지역사회에서 좀 오래 지내셨던 분들이 더 이렇게 바닥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훌륭하셨던 분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출마를 안 했었고요. 근데 뭐 어쨌든 구청장 부분은 더 특히나 저 국회의원들보다도 저는 더 훌륭하신 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권한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포장한다. 여러분 네. 지금 많이 들으시죠. 들으신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다. 나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했는데. 아니 권원철 교수 너무 포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런 분위기인 거야? 총기의 고도를 박철룡 높여놓고 의원은 집 구의원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어쨌든 다음 총선에도 도전하시겠다 이렇게 아니, 읽히는데요.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정 PD님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차라리 이 시점에서 질문 한번 할게요. 하세요. 네. 딱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우리 박철룡 의원님 다음번 지방선거에 구청장 출마하십니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긴장이 되네. 저는 출마 생각 없습니다. 네. 구청장 출마 생각 없고 저는 생각이 이제 없어요. 안 시켜주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어서. 어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저 후보자가 우리 박철룡 의원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한번 우리 권원철 여쭤봅니다. 교수께서 저를 그렇게 높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이고요. 저는 생각 없다. 질문을 받았으니까 저는 지금은 아직 구청장을 하기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권원철 교수님께서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 권원철 교수께서 아까 이제 그 지방의원들은 더 지역을 많이 알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민들을 많이 만났고 그 지역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거지 나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이장우 의원실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제가 조직 비서관을 했어요. 말이 좋아 조직 비서관인지 현장만 다니는 거였거든요. 현장 다니면서 참 많은 걸 좀 배웠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배운 게 그 주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그분들은 사소한 걸 말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할 수 없는 거를 왜 못한다고 피드백을 해줄 때 그분들은 안 해서 서운한 게 아니고 그걸
그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피드백 몰라요. 해줬다는 것, 피드백 해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사소한 거에 되게 관심 가져졌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 그런 거 보고 발로팀에서 열심히 하는 게 뭐 기초, 광역, 국회, 뭐 구청장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선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됐을 때 높이 올리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가연 위원장님 그러면은 뭐 아까 이제 질문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부탁드렸잖아요. 각자 한 분께 간단한 질문 좀 해달라고 쭉 해보실래요? 네. 네, 제가 첫 질문을 뭘로 드려야 될까? 사실은 김선재 부위원장님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래도 좀 뵀는데 두 분은 잘 몰라가지고 뭐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 싶었는데요. 네, 박철규 의원님 적어왔어요? 네, 적어왔어요. 적어왔어요. 네. 그 동구가 지금 굉장히 어쨌든 동서교가 커지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교육 복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동서 격차로 인해서 그 교육 복지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체감이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그 학원 같은 수준 또 뭐랄까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원의 수준 뭐 이런 걸로 좀 격차가 좀 심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됐어요. 뭐 하나만 얘기하실 네. 시간 없어요. 네. 네. 사교육 격차를 지역 격차의 원인으로 꼽으신 건가? 사교육이라고 딱 집어서 하기보다는 네, 됐어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네. 그래요. 권우철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네, 특히나 지금 지방대들이 또 어렵잖아요. 같다는 거 네. 물어보랬더니. 그래가지고 네, 지금 그 학교는 요새 분위기가 어떤가? 네.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지금 하고 오는 길인데요. 지금 뭐 3학기째 지금 1년 반 동안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 페북글에 제가 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2년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4년제라 상관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학번 같은 학생들 경우는 지금 대부분 지금 다 2년제 같은 경우라면 학교 한번 못 가보고 지금 다 이제 졸업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등록금을 다 내면서 뭐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 등록금 인하는 못 해줄 망정 백신이라도 좀 우선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 또 오기 전에 이 정부 부처에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한 분한테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양승조 지사님한테 제안을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대학교 내에서는 뭐 재정이 어려운 거는 학교 재단의 문제인 거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예. 이제 비대면 강의가 좀 계속 지속되는데 그러니까 전문대 학생들 20학번 전문대 학생들을 백신을 우선 접종해줘라. 예, 최소한이라도 그러면 너무 좋고요. 그 학생들이 우선은 학생들이 안 맞는다고 하면요. 제가 오늘도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 강의 제 이번 과목에 듣는 학생만 지금 70명 가량 되는데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접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활동력이 높은 세대에 그 좀 우선 접종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어쨌든 노약자 중심으로 먼저 접종하는 걸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동이 많은 세대의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김선재 부위원장님은 네. 청년 정치 하시기가 어떤가? 우리 당에서 이제 얼마 전에 청년 정의당으로 맞아요. 당내당을 이제 어제 창당했는데 그쵸. 그래서 그 청년 정치를 저도 뭐 20살부터 꿈꿨던 사람인데 어떠세요? 청년 정치 비전이 있을까요? 비전이요? 비전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네? 진짜로 제가 그 작년 총선 끝나고 우리 당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이제 또 직책을 맡은 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실태를 딱 파악했을 때 대전 전 지역에 청년 당원이 한 3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열심히 이제 당원 확대 사업과 이제 뭐 교육 사업과 온갖 사업을 해서 지금 한 60여 명 정도로 이제 두 배? 2배가 성장했고 올 말까지 어쨌든 100명 당원을 꼭 만들겠다 조직화하는데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미래 박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니까요. 네.
마이크 들으셨으니까 이제 김선재 부위원장께서 질문을 좀 각 세 분께 처음 네. 만났으니까 아유, 적어 오셨어요? 저도 적어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다 친한 적어오네. 사이가 아니어서. 또 하나는 여기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범생 그 다음에 네 해보세요. 어디 뭐 질문 순서는 상관이 아무 없죠. 상관없습니다. 그럼 네. 저희 남가영 위원장께부터 말씀을 여쭤보자면은 요즘 정의당 대전시당 이제 주력 사업이 뭔지 좀 궁금해요. 좋은 거 좀 같이 하게. 네. 네. 저희는 내일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결성 기자회견을 내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민들 잘 아시겠지만 LH 투기 사태 이후에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라는 의혹들이 있고 대전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도 이제 지금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차명 투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명 투기를 하게 되면 사실 대전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조사 프로세스 안에서는 밝혀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구조를-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네. 그 가지고- 친인척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불법적인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의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권호철 교수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계속 지지율 조사가 나오는데 뭐 좀 실례가 아니라면은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세가 아닌가 좋아요. 네, 실례는 싶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우선 뭐 다들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선거에는 심판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LH 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대형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심판론이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이라는 개인의 사람의 그 이제 상품은 굉장한 분인데 그 바람에는 지금 아직 못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인 것 같고 다만 근데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뭐 숫자에 불과한 거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도 결정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이 추이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아마 바닥 민심은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직 싸움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그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이 지금 뭐 시의원들은 거의 90%가 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바람이 시의원들 일어날 것 동원해서 같아요. 관권 선거하는 거예요? 아니 관건 선거가 아니고 조직 선거죠. 관건 선거는 돈을 내는 거고 조직 선거죠. 그건 금권 선거. 그리고 금권이든 관건이건 그 권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제 얘기는 저는 이 얘기는 보궐선거는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조직 선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남가영 위원장 너무 세신 것 같아요. 아니, 네, 좋아요, 좋아요. 보궐선거가 근데 근데 저요? 저희랑 후보가 보궐선거가 없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무튼 아니 네. 서울과 부산의 리그 네. 제 얘기는 전국 선거는 아니잖아요. 네, 뭐 답변 치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철영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결이 다른 질문인데 그 당은 이제 강령을 공유하는 이런 결사체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강령 중에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본인과 잘 맞으셔서 그 당을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하지 마요. 저는 처음에 당을 선택할 때 보수가 어떤 거고 진보가 어떤 이런 기준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했고 제가 2007년도 당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학생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배들이랑 어울렸고 그 선배님들이 다 그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갔어요. 가서 보다 보니까 이런 건 나랑 맞는 것 같아. 뭐 시장 경제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중시하고 그런 거에 맞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보수의 가치를 따라서 가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권호철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 아까 박철영 의원께는 하셨으니까 나머지 예, 두 분께 하시면 예, 되겠네요. 예. 네. 저는 두 분께 뭐 공통인데요. 공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뭐 다수당이긴 하지만 지금 거대 양당보다는 굉장히 지금 작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소수당, 그러니까 좀 작은 정당들이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민주 발전도 있고 정당 정치가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뭐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 두 가지의 그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그리고 특히 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거대 양당들이 우리 저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에 이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안도 할 수 있다면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데요. 거대 양당이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저렇게 좋은 말씀, 그 작은 정당들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국면에 가면 반대되는 결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 이제 4인 선거구를 만들고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무기명 투표로 그냥 갑자기 바꿔서 이 선거구 쪼개기를 하셨습니다. 거대 양당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 특히나 이 정치 제도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제도인 선거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거대 양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워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대의를 놓고 좀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총선 때도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위성 정당을 이제 양쪽 당이 주도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런 구도가 왔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이 크게 할 말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그 다수 뭐 이제 세력이 큰 당이 뭐 단순히 뭐 호해, 뭐 시해, 뭐 호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당의 포션을 이렇게 역할을 키울 수 없다. 저희 당은 오로지 우리의 실력으로 돌파하겠다라는 노선을 채택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당, 그다음에 노동조합, 동맹, 뭐 같이 공동 발전 전략을 채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전국의 당원이 7만 명인데 한 80% 이상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당원입니다. 뭐 마트 노조, 택배 노조, 뭐 콜센터 노조 다 노동조합에서 가입을 받고 그거 힘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는 택배 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돌봄 노동자 아주 소외되고 있거든요.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도 확대 전략을 펼쳐서 오로지 우리의 힘을, 자체의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보통 네. 노조하고 같이 많이 활동하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네. 조직 대상이 겹친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예, 이제 박철영 의원님께 드려야 되죠. 아까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께 남가현 위원장께 질문했었나요? 아까 우리 박철영 의원께서 초반에 여성 관련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남 위원장한테 빼고 나머지 두 분께 질문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저는 그 김선재 부위원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지금 열심히 준비해 와서 약간 살짝 부끄럽네요. 저는 오늘 계속 다른 일정 때문에 겹쳐서 솔직히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그 소수 정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를 보고 아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셨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데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하는 게 뭘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깔때기. 일반적으로 볼 때. 네, 그렇죠. 이게 좀 저희 당의 강령을 다시 깔때기를 대자면은 저희 당은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자주국가 뭐라고요?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 이게 당 강령의 첫 번째 평등세상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 통일세상. 네, 맞습니다. 네. 요 기치를 들고 있는데. 사실 이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당원과 뭐 저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쉽게 해서 뭐 우리가 의석수를 차지하거나 뭐 어디 권력을 취하거나 이런 데 초점이라기보다 어쨌든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꿔보자 이런 비전과 뭐 그런 전망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선거 한번 나가서 떨어졌다 낙심하지도 않고요. 꾸준히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뭐 파이팅 넘치는 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청년 정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청년위원장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권울철 교수도 청년위원장 하셨고 저도 제 시당 청년위원장 해봤거든요. 네. 20년 전에 청년위원장이었어요. 아, 선배님들이신데요. 근데 정말 열정 넘쳐서 보기 좋고 그런 열정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 남 위원장님한테 질문 그러세요. 짧게 네. 할게요. 네, 짧게. 전 지금 좀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그 진보 정당에서 이번에 아까 대충 말씀하셨어요. LH 사건에 대해서. 네네. 그 LH 사건과 빗대어서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걸 수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잘하고 있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막연하게 어떤 공공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저기 그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그 토지들을 구매하고 그 부동산 차익들을 실현하고 했을 것이다라는 건 사실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던 의혹들이었고 그 모든 공공개발 지역에서 그런 얘기는 다 있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확인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사실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특조단의 결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들을 분명하게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정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럼 그 의지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저는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감동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네. 우리 권호철 교수님이랑 이장우 의원 싫어하세요. 이장우 의원은 모시고 있어도 좀 달라요. 더 싫어하겠는데? 제가 그쪽에 제보 받은 것도 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살짝만 알려주세요. 그 얘기하시죠. 네, 질문하시죠. 나한테 네. 질문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매주 월요일마다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질문할 게 특별히 없어요. 질문할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하고 좀 서론이 길었지만은 그 시즌 12 이번에 스펙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던져드린 주제는 축제거든요. 축제. 혹시 네 분은 대전에서 뭐 축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축제나 뭐 이런 것들? 직접 체험해본 축제. 축제들은 한두 번씩들은 다 가보시지 않았을까요? 유선 네. 온천 축제 가보고요. 온천 축제, 네. 전 국화 축제 네. 유명하죠. 국화 축제. 저도 효문화 뿌리 축제는 뭐 여러 번 효문화 뿌리 가봤죠. 축제. 저는 기억나는 축제는 뭐 축제들을 많이 이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가보긴 했지만 칼국수 축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 아이들하고 애들이 칼국수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데 엄마가 네 서대전 사거리에서 칼국수 축제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데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밀가루 볼풀장 같은데 밀가루를 풀어놓고 애들이 거기 가서 노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냥 애들이 밀가루 범벅이 돼가지고 잊을 수가 없네요. 아주 네. 박철룡께서는 저희가 이제 주체가 돼서 우리 동구가 주체가 돼서 벚꽃 축제. 세상에서 대청호 가장 벚꽃 축제. 가장 벚꽃길이래 가지고 축제를 직접 또 제가 직접 뭐 집행부가 돼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예산 과정도 달아봤고 그래서 많이 딱 보니까 관심을 지역구가 있는 가져봤었죠. 분들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축제를 보통 얘기하네요. 우리 권호철 교수께서 또 중구니까 그 얘기 뻔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축제 아세요? 디쿠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까 뭐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뭐 하는 축제인지 아세요? 만화 네, 축제. 만화 축제. 두 분은 아시네요. 네. 네. 역시 여기 두 공부한 분은- 사람들. 아이고, 여기 두 분은 모르셨죠? 네, 뽑았죠. 네. 예. 디쿠 페스티벌은 만화 축제예요. 이게 지난 3년간 대전시에서 선정한 육성 축제거든요. 얘는 육성만 해요. 그 제가 유일하게 조사해온 얘기를 이렇게 PD님이 하시면은 디쿠 축제 축제로 보고 돼 오셨구나. 있더라고. 네. 맞아요. 육성만 해요. 육성만.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대전시에서 축제를 대표 축제에서 9개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또 11개로 늘었어요. 11개로 늘어서 거의 매달 하나씩 대표 축제가 있는 건데 이 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축제가
필요는 하겠죠. 일단 대전시에서 대표 축제라고 해서 11개를 선정해갖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왼쪽부터 들어볼게요. 네. 김선재 부위원장님. 아, 네. 저부터. 자리에서 네. 왼쪽이에요. 스펙트럼은 왼쪽이에요. 제 이미지로 네. 정한 왼쪽. 죄송해요. 잠깐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인 좀 거죠? 집중합시다. 네. 이쪽일 거라고 알고 제가 네. 이 11개나 지정하는 대전의 그런 축제 그 음.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렸어요. 네네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전시가 축제가 많긴 많아요. 근데 그 전국적으로 보니까 더 많은 것도 있거든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15개 뭐 이렇게 많아서 한 달에 2개 이상씩 되는 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을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과연 대전에서 이 지방 소멸,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지만 그 지방이 소멸되는 거에 벌충하기 위한 예산과 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절실한 요구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11개 축제를 이제 주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1개, 맥키스에서 1개, 중구 하나, 동구 하나, 대전광역시 2개, 유성구 2개, 대덕구 하나, 서구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전 아마추어 만화협회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지자체별로 뭐 1개 혹은 2개씩 다 들어갔다. 결국 이게 지자체에서 그러면 하는 축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짚어봐야 된다. 저는 핵심을 그걸 잡고 왔습니다. 네,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 지역 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일단 특색을 찾기가 어렵다. 대전이 대전 내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축제들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축제. 뭐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로 필요하니까 하는 축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많이 생겨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축제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대전 관광을 오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들도 있겠지만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는 축제도 저는 뭐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축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 축제가 기획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좀 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까 우리 지금 바로 뭐 PD님이나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 축제가 11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토탈 있어요. 해보니까 일단 대표 축제만 11개. 근데 이제 거고. 올해 맞아요. 말씀대로 대전시에서 대표 축제를 11개를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했던 통계가 있고 재작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최우수가 효문화하고 국제와인하고 개죽산 맨발 축제였어요. 근데 지금 뭐 20년도에는 지금 효문화 축제하고 사이언스 뭐 이런 페스티벌 그리고 유성온천 축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우수였던 게 우수로 또 가고 또 우수 축제가 또 최우수로 가고 막 자리바꿈. 이런 이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아니 확실한 기준은 있어요. 디크 페스티벌은 3년 연속 육성 축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육성은 어쨌든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최우수와 우수의 관계가 매년 바뀌고 있다. 기준 없이. 그런 문제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차차 제가 또 다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박철영 의원님은요? 저는 그 지역 축제는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지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그 주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지역에 관광지가 있다면 그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축제들이 그 지역에 맞지 않게 그냥 뭐 전시적인 축제들, 전시행정 축제 그리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도 하니까 여기도 하는 식의. 그래서 진짜 효율적이 못한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 같은데 지역에 맞춰서 하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뭐 특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지역을 관광으로 알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가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굉장히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제 효과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알리는 부분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아까 맞춰서 하는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김선재 부위원장께서 이제 보령은 15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도 보령하면 떠오르는 축제 딱 하나 있지 않아요? 뭐든 뭐든. 축제. 그렇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대전은 뭐가 있을까요? 벚꽃. 세상에서 가장 긴 대전? 벚꽃길. 네, 벚꽃 축제는 전국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벚꽃 의미가 축제가 있잖아요. 없는 지역이 가장 없어요. 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 세상에서 가장 긴 가장- 강이 뭔지 아세요? 그러게요.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가 뭔지 아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전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가 뭐 딱히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저희 얘기만 해서 그런가? 대총호 대전 대표적인 또 호수고 또 거기에 벚꽃길도 가장 길고 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정진호 PD님이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대전 방문회였습니다. 대전이. 근데 대전 방문회인데 이 문체부에서도 항상 대표 축제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몇십 군데 정도로 전국적으로. 하나도 선정이 안 됐죠. 그때 당시에 말씀대로 효문화 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와인 페스티벌, 그다음에 이제 유성온천 축제 이런 거를 신청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보니까 컨텐츠 부족, 그리고 이제 시기적절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전 봐요. 이게 창피한 겁니다. 이게 방문회인데도 그런 내세울 것도 없고, 오히려 축제 얘기하다 제가 다른 얘기 드려서 뭐하지만 대전하면 뭐가 더 유명한지 아세요? 성심당. 성심당이에요. 잘하죠. 대전하면 성심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이 축제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성심당 얘기 집권당에서 나와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집권당에서 오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민주당 당원이긴 하지만 제가 허태정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저 참고로 허태정 씨께서 4월 2일에 아임에 출연하십니다. 네, 그때 전해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해도 돼요? 김찬재 부회장님. 아니, 성심당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대안을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딱 한 개가 성심당 겹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축제가 이렇게 뭐 컨텐츠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컨텐츠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축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뭐 찍어낸 듯한 가면 안 된다. 동네화, 일상화, 경험화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경험은 얼마든지 돈을 낸단 말이죠. 요즘 소비자들은. 우리 그 성심당이 유명하다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대전에 저희가 특징을 파악해 봤을 때, 이제 뭐 노잼 도시다. 그래서 기승전 성심당 이런 표도 있습니다. 어딜 가든 성심당에 마지막에 빵 사 들려서 대전역에서 배웅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강점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그 대전에 의외로 실력 있는 제빵 제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심당 출신의 제빵사들이 동네 곳곳에 포진을 해가지고, 동네마다 유명하고 특색 있는 빵이 있고 또 그들끼리 신설정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시그니처 빵은 절대 침략지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 그 빵, 그러니까 이런 용어 방송이 되나? 빵 덕후들이 있어요. 빵 덕후. 뭐 어때요? 빵지술래를 간단 저요. 말이에요. 네, 빵지술래. 네, 진짜 가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이 축제를 더 이상 뭐 1박 2일, 2박 3일 중앙에 무대 쌓고 뭐 그 부스 차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 더더욱 마을화, 동네화, 일상화, 체류화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리자. 우리가 가진 성심당 얼마나 좋습니까? 동네마다 빵지술을 다닐 수 있고. 그러면 며칠 이제 대전에 와야겠죠? 빵을 먹고 또 주변에 또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게 뭐 지역에 근데 맞게 그건 하는. 근데 그럼요. 그 지역 마지막에 맞춤. 앞에 말씀은 다 동의하는데 마지막에 사실은 대전은 체류형 관광을 하기에는 너무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그럼요. 좋지 않아요. 네. 아, 왜냐면 좋지 않다. 다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와서 아유, 빵 먹고 돌아갈 수 있어. 교통이 교통이 좋은 너무 거죠. 좋아가지고. 근데 교통이라는 그래서 거. 사실은 조금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뭐 축제나 관광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할 때 그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관광하고 이런 게 좀 적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더 있을 것인가만 고민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와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중점적으로 좀 뭐냐는 개발하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거죠. 축제 진짜 네, 진짜 빵축이 서울에 있긴 한데 이거는 그 저기 뭐죠? 근데 빵집 유명한 데는 또 많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군산에 가면은 이성당. 이성당. 있죠. 네, 거기도 줄 한참 서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빵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간 김에 거기 들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간 김에. 그러니까 그 이성당도 뭐 군산에 간 김에 이성당을 들르지 이성당을 가려고 굳이 군산에 가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가끔 않은데요. 가요? 네, 근데 아, 그런 그래요? 유명한 네. 빵집은 그곳을 가기도 해요, 오히려. 네. 네. 뭐 그런 얘기 뭐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 뒤에 하면 더 좋았을 뻔한데 먼저 얘기 꺼내셨으니까 이거 되게 생뚱맞지만 이거까지만 하고 예 계속 마무리할게요. 네. 축제 11개 대표 축제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죠. 잠깐 간단하게. 네. 아까 와인 페스티벌 우리 권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권 교수님하고 가까우신 여몽철 시장님 때 만들어진 거죠? 지난주 일요일도 점심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포도랑 사실 그렇게 큰 연관도 없고 또 와인이라는 술 자체가 동대전 산내 포도입니다. 산내 포도.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전을 막 상징하고 이런 거는 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아요? 동구 산내 아니, 동구에서는 그럴 수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대전에 그 뭐 포도농장이 커서 와이너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생뚱맞다. 사실은 이 처음 와인 축제 시작했을 때 네, 그거랑 또 그런 하나는 와인들 굉장히 좀 그거랑 또 있었던 하나는 건 와인 사실이죠. 자체가 이제 좀 대중적인 술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주 이런 거보다는 비싸니까 뭐 마트에 가면 싼 것도 있지만은 그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게 뭐 좀 서민적이고 대중적이다 이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대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하나요? 하죠. 네, 올해도 하죠. 작년도 하고 했죠. 올해 대표 네. 소믈리에 축제. 스쿨도 하고 막 이래요. 올해 네. 대표 축제에 포함됐으니까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앞으로의 축제는 경험과 체험을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와인 축제는 일단 나쁘진 않았다 생각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와인 축제를 대전에서 한 역사가 한국에서 69년에 최초로 와인을 만든 곳이 대전이다. 요거 때문에 이제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이제 밀어붙였더라고요. 월평동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찾은 건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다 마케팅이라는 게 자기의 조그만 장점이라도 어떻게 이걸 특색화시키고 부각시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잘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그리고 또 잘한 거는 그 축제를 가보시면 일정의 입장료를 내고 시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엄청난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더 동요화시킬 거고 어떻게 더 특색화시킬 거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고 좀 더 채워야겠지만 시도와 발상 자체 나쁘지 않았다 평가합니다. 영철 전 시장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와인 축제? 와인 축제 저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와인 페스티벌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선재 부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먹을 수 있다. 입장하면 와인을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특히나 이제 와인을 또 생활에서 즐기시는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입장객의 수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축제입니다. 권은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와인 축제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와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조금 좀 격차가 좀 있을 수 있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중적이지 않은 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 한국 막걸리도 와인입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접목시키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컨텐츠를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갔었었는데 그게 엑스포다리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와인 축제를.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엑스포가 어쨌든 저희가 대전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 과거의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적인 분위기에 좀 맞추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시민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풍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접목시키면 좀 더 나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철용 의원님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역에 맞춰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지역에 맞춰서 동부로 가져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와인이 좀 들어보세요. 와인이 우리 대전 지역에 맞지 않아서 약간 생뚱맞은 게 있지만 저는 이 축제를 먼저 선점했다는 거. 이 와인 축제라는 거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대전에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대신 내실을 좀 따질 필요가 있고 아까도 뭐 우리 권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좀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컨텐츠를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게 없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면은 거의 도돌이표가 될 것 같거든요. 모든 축제에 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아까 11개는 많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필요하다로 기결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폼새들이. 전혀 아닙니다. 예. 계속 얘기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김선재 부회장. 아, 그래요? 네. 와인 축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뭐 더 필요하다면은 그 실제 처음 공장을 지은 곳이 대전 월평동이고 거기에서 처음 사용한 포도가 산내 포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더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컨텐츠를 확장을 해서 연결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대전 와인 생뚱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대전에서 와인 축제를 하는데 왜? 라고 하면은 컨텐츠가 쭈루룩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요 점을 보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다른 축제들 중에서 생뚱맞은데 잘 되는? 뭐 한평 나비 축제 이런 것도 나비 거기 원래 나비가 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잘한다? 반딧불. 네. 네, 그런 것도 다. 아니 거기는 그래도 반딧불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되잖아요. 좋아. 한평 나비 축제 진짜 유명한데 이거 그 애벌레 딴 데서 가져온 애벌레요. 네. 네. 효문아 뿌리 축제는 어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11개 제가 그 주체를 조사를 했는데 공부 제일 많이 해왔어. 그 만화 애니메이션 협의회랑 뭐 매키스 뭐 이런 거 이제 특색 있는 축제는 전 괜찮다고 봐요. 효문아 뿌리 축제?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건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효문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개족산 하십시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특색이 없다는 게 다른 게 특색이 없다는 게 아니라 특색 있는 축제 있어요. 와인 축제는 특색 있고요. 뭐 나름 축제가 뭐 애니메이션 축제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서 하는 거거든요. 서울, 대전, 부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괜찮단 말이죠.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는 왜 하냐? 결국에 그 다른 이제 지방 소멸 도시는 절박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고 세수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는데 그럼 대전은 이거 왜 하냐? 제가 보니까 이게 한 개씩 늘어난 이유가 각 지자체별로 공약을 만들고 이게 축제를 서로 만들면 안 끼워줄 수 없잖아요. 대전시 입장에서 어떻게 안 끼워주겠어요? 지자체들 다 이제 균형감 맞추려면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하다 보니까 다 축제가 거기서 거긴 거죠. 뭐 특색을 나름 가미했다고는 하지만 뭐 유성 벚꽃 축제나 대덕구 벚꽃 축제, 동구 벚꽃 축제, 벚꽃은 또 똑같을 뿐이고 가보면은 대동소이해요. 네, 대동소이해요. 무대를 세우고 초대 가수 부르고 뭐 부스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특색 있는 건 특색 있는 대로 살리고 지자체에 있는 축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네 빵집 투어 이런 거로 다 전환시켜야 된다 그럼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지금 11개 중에서 없애야 될 축제가 뭐예요? 제가 잠시만요. 자료가 많아가지고 아니 뭐 대표적이라기보다 효문아 뿌리 축제 일단은 없어져야 된다. 뭐 사실 뭐 없어져야 된다 너무 그분들이 슬퍼하실 테니까 뭐 제가 그 세게는 말을 못하겠죠. 대전 문화뿌리 축제 중구, 유성 원천문화축제 유성구, 대덕 뮤직 페스티벌 대덕구,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서구, 대청호 벚꽃 축제 동구, 국화 페스티벌 유성구. 이거 아니에요. 대덕구 5개 지역 구에 유성구는 가불이라서 2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요게 쓸 돈이면은 동네를 개발합시다. 제발 동네로 가서 동네에서 일상 체험을 할 수 있게. 토토즐 페스티벌은 어때요? 그거요 대전시에서 하는 건데.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안 했으면 유튜브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안 보고 있죠. 우리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계속 이어서 하시죠. 예, 그냥. 예.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뭐 말대로 뭐 이 예산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 큰 효과가 없어 보이신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여기서도 나는 벚꽃, 저기서도 나는 벚꽃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보면 지자체장들 얼굴 알리기예요. 그렇죠. 대부분 와서 그런 인사하잖아요. 문제점이 특별히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 효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조사는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산은 꾸준히 해마다 늘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올 축제 10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9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도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면 축제 일주일 전에 가보면 거기 노란색 노란 비유를 하자면 꼭 노란 병아리 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 다 노란색 옷 입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 거예요. 축제에 가봤으면. 이제 이분들이 일주일 전부터 뭐를 하고 있느냐. 풍선 불고 있어요. 그 안에서. 공직자들이 그 무대 장식하는 풍선을 불고 있다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그걸 어떻게 안 맡기고? 그거 가서 다이소 가도 이거 뿜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기계 있어요. 기계. 있다고. 예산 절감. 아니 좋은데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껴야죠. 그럼요. 그 공무원들이 인원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 행정의 서비스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가는 거는 질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게 좀 알리고 좀 지역으로 홍보하고 이런 게 있다면 수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외국인들이 얼마가 왔다든지 뭐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얼마가 왔다든지 이런 수치들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뭐 외국인은 뭐 3,000명이 왔다. 뭐 통계가 정확치 않다. 외부인은 7,000명이 왔는데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없어요. 그 사실 작년인가요? 그 아티언스 페스티벌에서 그 관객수 조작했다가 그 사퇴했었죠. 예. 예, 네, 그런 네.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인가 그런 게 마케팅인가. 없는 거를 어거지로 만들어내려면 그런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축제 좀 더 그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 교수님. 근데 수치가 있어요. 네. 수치가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 들어가면은 대전시 축제 예산이 38억, 2015년 38억에서 2019년 60억으로 늘거든요. 거의 2배가 는단 말이죠. 근데 수익은 정확히 잡히잖아요. 뭐 인원수는 뻥을 칠 수 있지만 수익을 뻥을 못 치니까요. 회계니까. 수익이 2015년 5억 8천에서 2019년 1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투입한 예산은 2배가 뻥튀기 하는데 수익은 5분의 1로 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진짜 다 말씀하신 대로 봤더니 예산 투입하는 거죠, 그냥. 이 축제를 하게 되면 그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상인들한테 소위 말하는 협찬금을 받아요. 그게 봤더니 그 돈만 해도 억 단위입니다. 한 1억 가까이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출 내용이라든지 뭐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썼다든지 이런 게 증빙 자료가 부족한가 봐요. 그런 게 잘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구도 그런다면 다른 구도 아마 그런 지역 상인들한테 협찬 받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어떤 갖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토토질 축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라졌으면 아니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진짜 말 그대로 육성해줬으면 좋겠다. 토토즈를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봤더니 대부분 뭐 혼자 뭐 개인들이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그 뭐라고 말해야죠? 예술인들 특히 이제 좀 어려운 예술인들 재능은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그런 자유롭게들 그 길거리에서 공연들 버스킹처럼 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도 진짜 말 그대로 육성이거든요. 돈은 이양 들이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소소한 거에 더 매력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장소도 대전역 앞이잖아요. 시내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여서 조금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권호철 저희 누가 박철룡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는 어떤 축제가 좀 앞섰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그 비슷한 축제들 많잖아요. 그 우리 아까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에만 해도 벚꽃 축제가 몇 군데 있고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진짜 의미 없이 지역이 맞지 않는 벚꽃 축제 좀 벚꽃나무 좀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솔직히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거는 너무 전시성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말 나와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을 근 4억 정도 들여서 축제를 해요. 대청호 벚꽃 네, 축제요? 3억 몇천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방문객이 몇이나 되는지 실제 데이터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걸 행감 때마다 계속 그걸 지적했거든요. 돈을 좀 들이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검증된 회사에 검증된 데이터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제시해라. 그걸 국민들을 설득해라. 우리는 이 돈을 투입해서 이 정도 효과가 나왔고 이게 지금 효과가 투입된 것보다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정책 기조를 관광동으로 바꿨으니까 그 관광동부에 대한 효율성이 계속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게 뿌리를 박으면 나중에는 대전은 대청호 벚꽃 축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기초가 다져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갖춰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자체장이 주변 사람 챙기기 위한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행사로 인해서 행사는 솔직히 투명성으로 되는 게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어요. 목적어가 빠지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제보하는 거예요? 전혀 네. 없죠. 전혀 제가 없는. 취재 한번 나가야 돼요. 아니 전혀 없는데 깨끗한 사람이긴 해요. 저는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솔직히 축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 챙긴다. 선거대 도와주는 사람 챙긴 이런 얘기 많은데 왜 많겠어요?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많겠죠. 이번에 LH 사건 터진 것처럼 많이 축제 있었으니까. 기획사들 밀어주고 네. 이런 기승 데들. 전 LH요. 또 특정 기획사 진짜 저희 동구도 보면 특정 기획사 밀어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보하세요. 네. 네. 제보 한번 할까요? 네, 취재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 진짜 지역 지자체의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네.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고 그 축제를 하는 거고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좀 홍보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하게끔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미 위원장님. 저는 뭐 토토즐 페스티벌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프로그램 좀 손봐야 된다 이렇게 토토즐 페스티벌은 문제되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었고 사실 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청호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 사는 사람들, 서울 사는 사람들, 뭐 저기 부산 사는 사람들이 대청호 벚꽃 축제를 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여의도에 가서 벚꽃을 볼 거고 부산 사람들은 진해에 가서 벚꽃을 보겠죠. 그러면 대청호 벚꽃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대전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막 관광객이 어디서 물밀듯이 대청로 벚꽃 축제를 즐기리라는 그런 목표와 기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전 시민들이 즐기는 벚꽃 축제라고 좀 목표를 좀 분명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좀 맞는 프로그램들로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봄날 벚꽃을 즐기고 뭐 이렇게 여가를 통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획으로 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좀 이런 방안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벚꽃도 말씀대로 신탄진하고 세종하고 요즘 이제 한 도로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뭐 효문화 축제가 있다면 금산하고 그 인삼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합하는 방식의 축제도 축제 통폐합. 아니 광역 행정이라는 게 지금 뭐 미래의 비전인 것처럼 메가 이런 페스티벌. 메가시티처럼 메가 축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면 컨텐츠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김선재 부위원장님 얘기만 듣고 마지막 할게요. 네. 마지막에 혹시 뭐예요 질문이? 마지막은 저기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 축제 하나 육성하자면 뭘 육성하자. 그럼 저는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리할 건데 그러면은 이 11개 중에서 대표면 사실 딱 우리 아까 뭐 반딧불이도 얘기 나왔고 머드도 나왔지만은 대전하면 이 축제가 그래도 가장 상징성 있게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걸 꼽을 수 있을지를 좀 의견을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님. 네, 저부터 할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빵 축제는 제 마음속에 2등이었습니다. 1등을 따로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축제의 양상과 패러다임 방식이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밀접을 하면 안 되고 밀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박 3일 날을 정해서 무대 쌓고 하는 축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 대신에 우리가 가진 컨텐츠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저는 벚꽃길도 다 똑같은 벚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벚꽃나무 한 그루도 상관없어요. 뭐냐면은 우리 대전시에 산내 학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크 투어라는 컨텐츠도 굉장히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크 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가고 합니다. 체류를 하고 더 깊이 느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와 행사와 이 모든 것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시점에 또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축제를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상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가진 컨텐츠, 뭐 산내 학살, 대전 전투, 대전 협정 많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가장 긴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뭐 이렇게 하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벚꽃나무 한 그루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에 있는 축제라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 대전에 있으면서 널리 퍼져 있지만 아직 잘 엮지 못했던 그럼요. 거를 묶어서 상징성을 키우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박철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김선재 부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동의하고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 진보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동의점이 많아요. 제가 방송해 보면은 저는 제가 장동혁 위원장님하고 이제 합당 제안까지 받아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때. 요즘 뭐 검찰편도 잘 들고 보도해서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어요. 저는 좀 원초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대전이 어떤 도시인지 대전이 그 대전역이 경부선이 생기면서 꾸며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2006년도에 그 대전발 영시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도로를 다 바꿔놓고 대전역에 대한 추억을 살렸던 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대전의 의미를 두어서 지금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대전이 탄생한 의미를 둬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산내에 있는 그 동굴라서 동구에 있으니까 동굴라서 마음이 훅 가졌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거를 꾸민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찬성했던 편이거든요. 우리 당에서는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찬성했어요. 역사의 슬픔은 정치하는 분들이 위로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꾸밀 거면 정말 의미 있게 꾸며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찾아오게끔 만드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또 이게 또 공모 사업이 돼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해서 그냥 잘 지어져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엔 11개보다는 이거보다는 새로운 거를 좀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네,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은 저는 뭐 근데 애초에 질문이 이 11개 중에 살릴 아니 뭐 이미 것은 전제는 무엇인가? 깨졌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서가지고 뭐 제안해주신 그런 특색 그리고 지역의 지역성 이런 걸 살리는 축제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지금 너무 많다. 사실은 지역 안배를 생각하면서 막 뿌리듯이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을 소소하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정말 우리가 대전의 관광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기획된 축제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똘똘한 하나만 남기더라도 하나만 남기더라도 좀 그렇게 기획돼서 진행이 되는 게 맞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개 중에는 아직 간택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권 교수님. 예, 저도 남가윤 위원장님하고 좀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는 좀 통폐합을 해서 대전시 안에서 축제만으로도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만일에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게 마케팅과 컨텐츠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대전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심당의 마케팅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명진 회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수건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건 방송이라 제가 이따 방송 끄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의 네, 편집해드릴게요. 편집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빵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하지만 그 부지 선정에 굉장히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시나 뭐 관련 기관에서 밀어주면서 그거를 축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과 전략이 있는 근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비밀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장소 얘기는 안 했잖아. 네. 그래갖고 이제 장소 얘기를 하면 진짜 편집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가 있고 만든다고 하면. 그런 거 대전에 대한 그런 마케팅에 좋은 소재가 있다고 하면 그걸 활용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빵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춘천에 뭐 레고랜드도 아니고 좀 춘천에 좀 아니지 레고랜드가 않나.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 의견은 성심당을 활용하더라도 동네 곳곳에 있는 빵집에 빵집 투어 스탬프 찍기 뭐 이런 거라도 해주면 된다. 테마파크. 그건 내 맘대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시간이 잘 가죠? 네,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할 말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다 못하신 말씀도 많을 것 같고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브베. 예, 수고하셨습니다.